자,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 환경을 좀 만들어 봐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그 뭐 도구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개발 도구.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환경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요즘은 집에 컴퓨터가 여러 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장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 구축과 관련된 요 얘기들을 좀 해드릴 텐데,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선 운영체제는 윈도우즈 10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1을 쓰셔도 상관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설치하시는 내용이 조금 바뀔 텐데, 뭐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개발 도구는 비주얼 스튜디오 2022 커뮤니티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치하시면 되는데, 여기 설치하실 때 약간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시는 건 좋은데 반드시 요거를 같이 설치하셔야 돼요. 요거 여기 이제 그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이 이제 C++를 위한 데스크톱 개발 환경을 선택을 하셔야 이제 C 혹은 C++ 개발 환경이 가능하겠죠. 비주얼 스튜디오로의 개발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때 기본적으로 선택 안 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그 최신 뭐 버전 블라블라 빌드 도구용 MFC라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데이션 클래스 라이브러리인데 요거를 꼭 좀 같이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SDK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윈도우즈 10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10 SDK 중에서 가장 높은 버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1을 쓰신다 그러면 11 SDK를 설치하셔도 크게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다 설치하셔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 SDK하고 파운데이션 소프트, 그러니까 MFC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뭐 가장 중요한 건 C++를 이용한 데스크톱 개발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이 개발 환경도 개발 환경인데, 그러니까 ID라고 하죠.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인데, 이때 요거 개발 환경 설정을 뭐 일반 개발 환경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C++, C나 C++ 언어 환경으로 좀 설정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해 놓으시면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이게 메모리 디버깅을 하든 뭐 이런 거 못 따라가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추가로 설치해야 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와이어샥이라는 얘는 이제 그 패킷 분석기죠. 이제 패킷 요걸 이제 분석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패킷이 뭔지는 이제 네트워크 기초과정 수업에서 언급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모르겠으면 이제 유튜브 좀 찾아보시고요. 제 채널에도 올라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 와이어샥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패킷 분석을 같이 할 겁니다. 이게 또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나중에 이제 장애라는 게 생겼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하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이 도구들을 모두 쓸 거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발을 하는 동안 PC를 몇 대를 써야 될까?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니까 이제 PC라고 안 하고 이제 호스트라고 한다면, 이 호스트가 이제 최소한 2개 이상은 대주셔야 사실은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호스트가 하나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개발 못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대로도 가능은 한데 사실은 2대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냐면 나중에 의도적으로 장애를 일으킬 거예요. 그런 걸 해볼 때 실습 해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때 이게 2대가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면 사실은 뭐 꼭 2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권장을 해드리고 싶은 어떤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또 가져가 보자면 이런 거예요. 집에 아마 공유기 한 대쯤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거의 뭐 집에 그 컴퓨터가 여러 대잖아요. PC 기본적으로 갖고 계실 것 같고요. 뭐 노트북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태블릿이 됐든 뭐 하다못해 뭐 전화기라든지 요즘 다 스마트폰 쓰니까, 그러니까 호스트가 여러 개인 거는 뭐 대부분이다 보니까 공유기를 쓰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유기라는 거에 적용된 기술이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기술이죠. 그래서 이 공유기 기반으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환경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뭐 여기 웹서버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네이버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 접속할 때 공유기 안쪽에 여러분 PC나 노트북이나 전화기가 전부 다 네이버 접속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뭔가 이제 소켓 프로그래밍을 이제 그것도 TCP 소켓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이제 서버라는 개념으로 역할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서버 개발도 하셔야 되고 클라이언트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주소가 이제 192.168.0.10번인데 얘가 이제 서버다. 만약에 요게 이제 서버고 그 다음에 11번이 얘가 클라이언트다 라고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집에 이렇게 공유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공유기가 보통 이제 L2 스위치를 다 내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트래픽이 이제 이렇게 오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 결국은 이제 그 유선으로 보면 이 공유기 박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안테나도 이제 뭐 보통 2개 이상 있을 텐데, 그럼 이런데 이제 랜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죠. 요걸 인터페이스라고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선이 하나 빠져가지고 이제 이 선 하나가 뭐 PC로 갔다. 뭐 여기서 선이 하나 빠져가지고 여기는 노트북으로 갔다. 라고 가정하잖아요. 그럼 장애는 이제 언제 어떻게 일으킬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 PC를 서버로 썼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트북을 클라이언트로 썼는데 이때 이제 어떤 거 해볼 거냐면, 서버가 잘 작동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상황에 굳이 쓸데없이 이 노트북에서 이 랜 케이블을 분리해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케이블을 분리하는 짓을 할 거예요. 이걸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최소한 좀 요렇게 갖춰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어렵다, 그럼 또 이제 어떤 것도 어렵거나 이제 또 의도적으로 뭐 또 해야 되냐면, 이 PC하고 노트북 같은 거를 유선 네트워크여야 됩니다. 반드시. 무선은 느려요. 그래서 유선으로 랜 투 랜 연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랜 케이블이 일반 케이블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소위 그 크로스 케이블이라는 걸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춰 놓고 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도 실험해 볼 수 있어요. 나중에는 요런 것도 디렉션을 해 드릴 텐데, 집에 이제 서버를 여기서 작동을 시키는데, 예를 들면 내가 노트북을 가져와서 여기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럼 정보통신 잘 되나 보는데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테더링을 해. 그래서 휴대폰을 연결해 가지고 무선으로 붙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집에서 쓰고 있는 그 유선 인터넷은 뭐 LG U 플러스 같은 걸 사용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휴대전화는 SKT 뭐 이런 걸 썼어요. 그러면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서버는 U 플러스 네트워크이죠. 내 클라이언트는 SKT 네트워크잖아요. 그럼 SKT 네트워크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메시지가 와가지고 U 플러스 네트워크에 있는 서버로 전달되거나 이런 걸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런 식으로까지 테스트를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정답은 yes. 뭐 때문에? 장애 현상을 경험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 네트워크라는 게 이렇게 하다못해 공유기가 됐든 뭐가 됐든 스위치 하나만 거쳐가더라도 속도 차이가 생기거든요. 지연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랜 환경에서는 그 심각한 오류가 난다거나 장애 현상이 난다거나 이거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테더링하고 이렇게 했다 해서 막 대단한 장애를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지연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몇 테스트 같은 걸 좀 해보거나, 구체적으로 이제 현상을 좀 눈으로 본다거나, 여기서 눈으로 본다는 거는 이 와이어샥이죠. 이 와이어샤크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분석해가지고 트래픽을 이제 잘게 잘라봤을 때, 패킷 단위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특징적인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직접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뭐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그 준비하셔야 될 게 뭐 개발 도구,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뭐 당연한 소프트웨어적인 얘기고, 그 다음 분석 도구 와이어샥 있어야 되고요. PC는 뭐 노트북이 돼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선으로 테더링도 할 수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로스 케이블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언제 필요하냐면은 부하 테스트 할 때 필요합니다.
부하 테스트 할 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서버인데 얘한테 미친 듯이 어떤 의도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반응을 잘 하는지 이런 거 테스트할 때 요런 게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언제 다시 얘기할 거냐면은 이제 그 IOCP 있죠. 고성능 서버. 진짜 고성능인지 반응성이 정말 빠른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그 환경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때 이야기 해 드릴게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뭐 그냥 하여튼 뭐 그럴 때 이제 언급을 해 드리고 제가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한 대인 컴퓨터 한 대에서 하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여러분 아마 IP 주소에 대해서 공부를 이미 하셨다면 이 주소를 알고 있죠? 127.0.0.1번 뒤에는 이제 아무 주소 돼도 상관없는데 요게 이제 이른바 루프백 어드레스죠. 루프백 어드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뜻해요. 그러니까 어떤 호스트에 이제 IP 주소가 부여돼야 이제 얘가 인터넷에 접근이 가능한데 그 주소를 만약에 이렇게 127.0.0.1 이래 버리면 나 자신을 의미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가장 흔하게는 이 단일 호스트 환경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실습을 할 텐데 소켓을 이제 두 개 여는 거죠. 그래서 TCP 이제 프로토콜 스택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고 이렇게 그거에 대한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를 여러 프로세스가 여는 거죠. 서버 하나, 클라이언트 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버가 뭔가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소위 개념적으로 접속한다라는 건데 그 접속이라는 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결국은 이제 이 IP까지 와서 여기까지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 IP 스택, 프로토콜 스택에서 이제 IP 스택 L3죠. 이 L3 프로토콜 스택에서 여기에서 이제 출발지, 목적지 IP 주소를 이렇게 식별을 하죠. 이걸 보고 만약에 루프백이다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즉 이렇게 인터넷으로 나갈 일이 있다 없다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127.0.0.1로 IO를 하게 되면 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두 프로세스 간의 정보 교환이 일어나겠네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IPC, 프로세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여기 I는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인데,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간의 이제 통신이죠. 그래서 IPC 기법이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공부해 보시면 뭐 대략 세 가지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소켓도 그 방법 중에 사실상 하나죠. 이렇게 루프백 어드레스에 대해 대고 접속을 해서 이제 뭔가 할 수 있게 해주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물론 단점도 거꾸로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이 수업에서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할게요. 그건 시스템 프로그래밍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야 될 이슈인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단일 호스트 환경에서는 이와 같이 한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단일 호스트 환경이라도 한 번쯤은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 랜 카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죠. 닉이죠. 이거를 N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랜 카드가 한 장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두 장. 그러니까 두 장도 쉽게 가능한 게 여러분 이제 USB로 되어 있는 무선 랜 카드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만약에 여러분 컴퓨터에다 딱 갖다 꽂게 되면은 일단 호스트 한 대가 뭐 이 USB 무선 랜 카드하고 요거는 이제 무선으로 붙겠죠. 여기에서 붙는 거랑 이 유선 닉하고 두 개가 되면서 인터페이스가 두 개로 바뀌어요.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또 재미난 테스트를 좀 해볼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수업에서는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수업에서는. 근데 다만 이렇게 했을 때 장단점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제가 그때 언급은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소켓 옵션 중에 소켓에 이제 그 리유즈 옵션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서버에서 이렇게 쓰는데 그 수업할 때 이제 요걸 가지고 어떤 현상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때 이제 요런 게 있으면 좋다. 없어도 상관은 없다. 어쨌든 그래서 단일 호스트 환경에서 여러분이 뭔가 실습을 하시게 된다면 TCP 서버, 그 다음에 TCP 클라이언트, 물론 이제 UDP도 있지만 UDP는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의 개념이 아니라 P2P 개념이죠. 피어 투 피어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야기는 좀 달라지고요. 어쨌든 모든 이 수업에서 사용하는 어떤 예제들은 단일 호스트 환경에서 그 모든 실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작성은 되어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하시기에 앞서서 이런 환경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뭐가 좀 할 게 많다, 그쵸? 네, 골치 아프네요. 네, 안타깝습니다만,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소위 좀 제 기준에서 제대로 배우시려면, 네, 요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정리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끊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